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일단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하는 거를 뭔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느낌이었습니다. 관세 정책으로 경기 둔화, 고물가. 그래서 일단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고 물가가 안정돼야 이제 건전한 노동 시장이 유지될 수 있다. 결국에 금리 인하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하겠다는 거였고 예. 어제 시카고 이코노믹 클럽, 네. 뉴욕 이코노믹 클럽 이런 등등에서 행사가 있는데 시카고에서 일단 사회자가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했다는 라구람 라잔 학계에서는 꽤나 존경받는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리가 또 묵직했던 것 같은데 분위기가 보니까 그 참석자들이 파월의 발언에 특히 마지막 연방준비제도는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꽤나 긴 박수가 이어지더라고요. 네. 다들 좀 딴 건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경제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못마땅한 것 같고 그렇죠. 파월 의장은 이제 연임 같은데 전혀 마음 벌써 다 떠난 것 같더라고요. 할 말 다 하더만. 기대를 그냥 내려놨겠죠. 큰 기대를 안 하겠죠. 근데 어쨌거나 또 파월에게 또 일시적이라는 진단은 또 틀렸다는 게 이번에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좀 일시적일 것이다 했던 게 또 이제 바뀐 거죠. 연내 개선도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이렇게 상황. 또 Q&A 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고 한 며칠 또 이렇게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탄력적인 사고예요. 유연한 사고고. 유연한 사고고. 왜냐하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뷰를 계속 바꾼다라는 거 자체는 또 좋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머니쇼 진행자나 패널 분들 다 유연하시고 그럼요.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보면 유연하신데 시장 자체가 생물체 같잖아요. 그 유연성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하지만 유연하다기보다는 좀 무모해 보이는 분이 지금 세계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보니까 유연한 일반인들이 힘듭니다 지금. 지금 일본도 지금 일본 내에서 그 언론들 분위기가 지금 당황스러운 게 이번에 그 일본 이제 관세 협상하러 가는데 트럼프가 직접 그 자리에 나오기보다는 이제 미국 측 얘기를 듣고 그럼 다시 이제 일본 와서 뭔가 이제 교섭할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직접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트럼프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알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하잖아요. 중국도 어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협상을 하는데 이렇게 다짜고짜 시진핑 주석 최고 정상이 와가지고 바로 트럼프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 그런 걸 원하지 말고 진짜 책임감 있는 그 협상 대표단을 해서 말이 되고 그걸 하자는데 이제 서로 원하는 그림이 다른 거예요. 근데 좀 확실히 좀 피곤한 분입니다. 지금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좀 녹록지 않은데 여러 가지 좀 이슈들 점검해 보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 대표님. 참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인상 쓰고 하기는 싫고. 우리 이 대표님 이제 증권사에 계시다가 독립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제가 한 1년 한 3개월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1년 3개월. 어떻게 좀 더 자유로우신가요? 이렇게 비율을 말씀하시니까. 일단 증권사에 있을 때는 조금 제약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지금은 좀 되게 자유롭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딱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게 조금 긴 그냥 어떻게 보면 예전에 9.11 테러 같은 현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지금 관세 전쟁이 지금 본격화된다는 거에 대한 공포가 지금 지수는 대부분 반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실제로 지금 물건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재고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도. 네네.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 지금 뭐 100몇 프로, 200몇 프로 해봐야 사실은 서로 무역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아침에 이제 또 새벽에 기사를 보니까 홍콩을 통한 이제 우편물조차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편물이요? 우편물까지요? 예. 우편물을 어떻게 홍콩을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우편물을 네. 홍콩 정부에서 못 보내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중국 나름 그러면 미국에 대한 압박인가요? 그것도? 진짜 뭐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뭐 너희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우회해서 너희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맞겠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 4년 우리 가만히 지켜보시면 되게 그 서로 싸운 것 같지만 교역량은 더 늘었거든요. 네. 그 오죽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까지 나왔으니까 예. 바이든 때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전면 너희들이 이제 소포 불련돼 800불 이하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면서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는 안 보내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결국엔 극단으로 치닫는 건데 예. 항상 보면 극단으로 치닫아야 협상이 되죠.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한 달, 이번 달 내에 되느냐, 아니면 5월 달까지 끌고 가느냐, 6월까지 끌고 가느냐, 이제 이게 투자자들을 되게 불안하게 하는 건데, 가장 믿을 수 있는 국가였던 미국이 지금 가장 불신할 수밖에 없는 국가가 돼버린 게 사실 저는 되게 안타깝다. 그러죠. 네네. 예. 뭐 네. 채권 금리가 뭐 0.5%씩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사실 브라질 국채 금리나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이게 예, 미국 금리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판세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저한테 테러를 가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트럼프가 좀 지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중국이랑 약간- 중국은 나름 잘 싸우고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준비를 되게 잘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근데 이제 뭐 또 미국이 이러면 워낙 친중 소리 듣는 거 아시죠? 아 약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저를 욕하실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친중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일당 네. 독재 국가잖아요. 사실은 지금 독재 국가랑 그렇죠. 똑같기 때문에 뭐 인민들한테 그런 거죠. 뭐 야 좀 참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지금 거죠. 젊은 세대야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네. 연세가 좀 되는 세대 같으면은 배 곪고 뭐 이렇게 견디는 거는 이력이 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재밌는 건 또 지금 전 세계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극우화가 돼가고 있거든요. 극우화. 아, 근데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대들이 오히려 지금 굉장히 공산당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더 지금 애국 소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얼마 전에 중국의 애니메이션이 뭐 전 세계 1등을 했는데 그게 중국 사람들이 99% 본 거죠. 아, 그럼 반미 정서도 굉장히 심할 수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이제 근데 사실은 지배층들은 되게 친미거든요. 그렇죠. 드러나진 예, 않지만 예, 예. 대부분 다 미국 유학 출신들이고 그러니까요. 본인들끼리 모여 앉아 있으면 영어로 얘기한다라고. 애들 다 미국 공부시켜 예. 보냈을 근데 때고. 이제 네. 오히려 이제 아래쪽에 있는 젊은이들은 반미 정서가 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중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아이폰이랑 테슬라라고 하니까 예. 예, 그것도 사실 좀 그렇죠.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마인드가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인데 지금 일단은 지금 싸움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만간에 좀 어느 시그널이 어떻게 누가 접고 들어가느냐 예, 싸움일 것 같고요. 뭐 제가 뭐 그런 국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상황을 보면 월마트가 핵심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월마트요? 예. 어떤 의미예요? 지금 재고 중국산이 거의 한 60% 정도 될 텐데 아, 거기 매장에 보면은 예. 네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마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 다 중국산이 많죠. 그렇죠. 메이드 인 차이나. 예, 심지어 일본말 써 있는 것도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재고 소진이 끝나는 시기 전에 협상은 끝나야 된다. 아, 그러니까 간밤에 그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온 거에 대해서 그런 해석이잖아요. 이게 예.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선구매 그렇죠. 아니면 사재기죠. 사재기. 예, 그래서 지금 관세 부과되기 전에 네, 예. 쌀 때 미리 사자. 예, 그래서 소매 판매가 지금 2년 내 최대 증가폭이라고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전쟁의 시작이 사실은 우리가 보면 코로나 때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미국이 제조업 기반이 없어서 주사기 하나도 없고 마스크도 예, 없고 맞아요. 이랬던 것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리고 이제 뭐 이강인 이제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이제 숙명이 있다라고 보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이러다가는 주사기 수입하는데 관세가 245% 붙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주사기는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고 해야 되는 건데. 145%가 아니고 그 245%라는 관세율이 잠시 헉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모든 게 245%가 아니고 그러니까 방금 이제 말씀하신 주사기 같은 품목별로 품목별로 따져보면 뭐 스마트폰은 한 20%밖에 안 되는데 뭐 오히려 이제 주사기는 뭐 245%뭐 그다음에 배터리는 155% 이게 다 부과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그 상호 관세를 붙이고 기본 관세 붙이고 펜타닐 관련 관세 붙이고 뭐 이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월마트를 채우고 있는 물건들이 다 사라지면 가격을 계속 품목별로 올라가겠죠, 가격이. 그렇죠. 아니면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좋게 얘기하면 최근에 지금 미국이 빨리 협상하려고 하는 뭐 베트남이라든지 우리나라, 일본, 뭐 호주, 그다음에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빨리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걸 보면 중국을 이 나라들을 다 통틀어야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과정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가격은 당연히 더 비쌀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우려는 더 되는데 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곧 끝나가지 않을까. 그래요. 네. 또 오늘 어제 미국이 많이 빠져서 오늘 걱정 되게 많이 하실 텐데 어제 우리는 또 미리 맞았죠. 그러게 어제 오후 들어서 뭔가 왜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밤에 장 끝나고 이미 사태는 벌어졌습니다. H24 뭐 수출 중단시키고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이미 시장은 그거 알고 다 미리 반영을 시켰다. 오늘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가능성이 국내 있습니다. 증시는. 예, 오히려 최근에는 미국 나스닥 야간 선물을 더 따라가니까 지금 오히려 좀 나스닥 선물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그러네요. 엔비디아도 지금 장 마감 이후 어제 뭐 본장에서는 6.87%나 빠졌습니다만 장 마감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는 그냥 한 90센트, 예, 0.86%. 그 어제로 얼추 뭐 반영을 했다 하는 건데, 저는 이거 지금 뭐 핀비즈의 그 S&P 그 왜 시뻘겋고 퍼렇고 해서 그 시총별로 그걸 보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3.66%, 애플이 3.89%, 엔비디아가 6.87% 뭐 이런 식으로 빠졌는데 어떻게 나스닥의 지수 하락폭이 3% 조금 여기에 그칠 수 있냐 말이죠. 테슬라가 6% 빠지고. 예전부터 그거 굉장히 참 신기해. 의문시하셨어. 시총 큰 그 상위 종목들의 낙폭을 볼 것 같으면 지수는 박살이 났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덜 빠지니까. 그렇다고 남들이 다른 종목이 오른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일단 지금은 빅텍 위주로 해서 큰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많이 변동성이 더 커진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중견주들이라든지 뭐 내수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잘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방어하고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뭐 고려된 게 아닌가. 그리고 지수를 만드는 방법이 국내랑 조금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서학개미 분들 이른바 그냥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서학개미 분들이 또 그런 빅테크 쪽으로 많이 가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면 과연 저 시총 한 1조 하는 종목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투자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 한 10위 안에권 정도만 투자를 한다고 보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분들이 처음에 아마 테슬라로 많이 시작을 하셨을 거고. 네, 그렇겠죠. 한때는 테슬라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제일 많았고, 이제 뭐 점점 공부하면서 뭐 아이온큐브도 시작해서 이제 이것도 사실은 제가 증권회사에 있었지만 증권사가 그 사이에 미국 주식을 굉장히 밀면서 종목들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종목들이. 왜냐하면 대형주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또 중소형주 뭐 그다음에 뭐 QQQ 뭐 그다음에 2배짜리, 3배짜리 뭐 이런 거 지금 많이 하시는데 저는 현금으로 사실 거 아니면 당분간은 레버리지 쓰는 거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데 한 방에 가실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그런 거 안 써가지고 증권회사 오래 못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 신용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좋을 건 아닌 거죠. 좀 회사 입장 신용도 쓰고 레버리지도 일으켜줘야 되게 이게 좋아하죠 그거를. 이자 비용, 이자 수익도 늘고 이럴 텐데. 직원 측에서도 좋습니다. 뭐 실적이 계속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찍히는 거니까. 아니 뭐 이렇게 목소리 톤이나 이렇게 외모는 파월처럼 생긴 분이 그러니까 조용조용 지금 조곤조곤 레버리지 막 영업하고 다니시고 이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 거 쓴다 그러면 제가 화내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이 부분 말입니다. 어제
사실 미국 장 열리기 전에 나왔던 재료잖아요. 엔비디아 네, 맞습니다. 예. H20 이게 이 칩이 그러면 어느 정도 칩이에요? H20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200, 뭐 H300 이런 네. 거 이제 들으셨잖아요. 예. 이제 그거에 어떻게 보면 구조는 똑같은데 네. HBM과 GPU 사이의 통로를 좀 적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저사양 아니에요? 저사양이라고 하기에는 예. 거의 비슷한 사양을 쓰는데, 그래요? 사양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길을 좀 적게 내놓은 거죠. 속도를 좀 느리게. 좀 길을 많이 내놓으면 속도가 더 빠를 텐데. 그렇습니다. 음. 예. 그래서 한마디로 회로, 그러니까 칩과 칩 사이에 연결하는 이제 연산에서 넘겨주고 저장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들을 원래 이제 최고 사양보다는 좀 통로수를 줄여놓은 게 그냥 H20. 저걸 갖다가 그러면 수출 통제를 하면은 중국 쪽에서 입는 타격이 어느 정도길래요? 지금 당장은 이제 그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구매를 이미 선 구매해서 계약을 해놓은 게 있는 예. 물량이 있는데 그 예. 물량이 이제 못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중국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예. 중요한 건 지금 하웨이에서 거의 H100 수준의 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통제를 하면 네. 중국 반도체 기업만 논하는 거죠. 그럴 수가 있네요. 예. 그러면 이제 오히려 중국이 안 좋아질 거다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거꾸로 역발상으로 중국 반도체 주식을 사셔야 된다. 하하. 정부 보조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중국 정부에서는 그러면 드라이브를 더 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 자금을 투여해서라도 생산시설 빨리 확충하고 이걸 대비를 할 걸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H20이 타격을 입는 거는 사실은 엔비디아죠. 그렇죠. 지금 뭐 한 55억 달러 분기 손실이 예상된다면서요, 지금. 근데 이제 그게 전체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중국 매출 비중이 한 11% 뭐 마이너면 15%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H20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합법적으로 수출하는 거는. 네. 근데 지금 우회로 들어간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중국 내 그 엔비디아 관련된 AI 칩이 약 150만 장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4천 장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일단 물량은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러니까 타격은 당장 볼 건 아니고 앞으로의 이제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회 수출로 샀던 물량까지 없어지겠죠. 그것도 막을 겁니다 아마 미국이. 예. 그럼 엔비디아 실적은 생각보다 한 30% 이상 타격받을 수도 있다. 엔비디아 단기간에는. 실적이. 그 물량을 이제 다른 데서 사주면 되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데서 이제 사주면 되죠. 지금은 줄 서도 못 샀는데 이제 정부들이 막 살려고 할 때 빅테크 위주로 줬단 말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해서 뭐 굉장히 많은 양, 뭐 몇십만 장씩 주문하는 데 위주로 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소소하게 한 5만 장, 5만 장 이렇게 살려고 하는 기업이나 고객들 정부 쪽으로 뭐 판매처는 돌릴 수 있을 거로 보는데 단기간에는 아마 H20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는 안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희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됐을 때 일종의 뭐 엔비디아의 대체제 형식으로 해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논리인데 그럼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걸 몰랐을까요? 아는데 명분이 중요하죠. 지금 명분이 중요한 게 지난번에 이제 이거 이미 4월 9일 날 확정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출 통제되는 거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 고객들한테 안 알려줬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정부 탓을 돌리기 위해서 그냥 뒀다라는 얘기도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이게 트럼프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아는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장 지금 보여주기 굉장히 좋죠. 당장은 중국은 타격을 받으니까. 근데 이제 주가라는 건 뭐냐면 자금이 들어오면 올라가죠. 투자금이. 근데 지금 보면 그러면 중국 정부는 화웨이나 뭐 SMIC나 이런 회사에다가 더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죠. 지금 5나노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예. 아니 앞서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대중 수출 비중이 뭐 한 30%. 근데 이걸 못 사주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매출에 이제 타격이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저는 또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제조업으로
가장 이렇게 크게 이제 비중이 큰 나라인데 네. 그럼 제조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수출을 해야 그게 기업들 실적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관세를 때려버리고 또 다른 나라가 만약에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만약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제동을 건다라고 하면 그러면 중국은 그 재고를 누가 소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중국도 사실은 손해 보죠. 예. 네, 당연히 이것도 당연한 그러면 이걸 일이죠. 중국도 준비를 그러니까 한 거예요? 중국이 이제 미국 수출 비중이 예전에는 한 뭐 높을 때는 25%까지 예. 됐었는데 지금은 한 11%? 중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러니까 미국 전체 수출 이외의 물량. 국가들까지도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제재를 한다고 해서 그거 말을 들을 수 있는 나라들은 없죠. 당장 자기 나라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거를 말을 들을 사람은 없고 오히려 이제 밀어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들의 이제 그 본토에 있는 기업들 만약에 네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공산품 만드는 회사들은 타격을 볼 수 있겠죠. 막 밀어내기로 더 물건들이 나올 거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뭐 알리라든지 뭐 테무 이런 거 이제 많이 직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밀어내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미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제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나름대로 타격을 받고 네.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타격을 받는데 이제 누가 잘 버틸 수 있느냐의 차이에서 보면 네. 미국은 제가 또 이러면 또 친중파 얘기 또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객관적으로 미국은 이제 소비자들이 사는 물건의 거의 60%가 중국산이라고 보면 중국 사람들은 메이드 인 USA 쓰는 게 사실은 없죠. 브랜드는 메이드 인 USA가 있는데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가 있지만 다 중국에서 만들죠. 예, 메이드 인 USA가 아니고 메이드 바이. 그렇죠. 그렇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무기는 사실은 중국에 들어와 있는 공장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는 테슬라고 네. 그다음에 좋아하는 핸드폰은 아이폰인데 아이폰. 예. 그거를 판매 중단시켜 버리면 중국 내에서 못 사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장 타격을 입는 건 테슬라고 애플이겠죠. 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이거는 어디까지 진행된 내용인가요? 미국의 미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 네. 뭐 퇴출하기 위해서 정부가 조사를 한다. 현재는 그냥 뭐 썰 정도인가요? 아니면 뭐 자, 압박? 압박 카드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틱톡 관련돼서도 정 정부에서는 안 된다, 퇴출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만 해주면 우리는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또 트럼프가 또 완화적으로 나왔었고요. 근데 지금 결국엔 그러면 양쪽 다 서로의 기업들의 발목을 잡기 시작할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애플, 테슬라가 지금 월마트랑 세 개가 볼모로 잡혀 있는 게 네. 미국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많잖아요. 예. 그 기업들을 또 볼모로 잡고 있죠. 그게 한 200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한 286개 정도. 예. 지금 뭐 의미 있는 기업은 사실 근데 뭐 한 크게 한 10개 정도. 예, 뭐 알리바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아까 그런데 이 대표께서 예.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요 돌출 악재는 반영이 된 것 같고 그 하는 말씀이신데 그리고 9.11 때를 언급하신 거는 예. 지금 어느 정도 최근에 그러면 한 미국은 한 4월 7일 정도 우리는 4월 9일 정도에 대충 바닥을 잡았다고 보시는 건데 일단 뭐 여기서 협상 단계가 들어간다는 얘기만 나와도 예. 협상이 되는 게 사실 예. 뭐 5월 달에 될지 완료가 예. 6월 달에 될지 모르겠지만 뭐 두 분 생일이 또 뭐 6월 달인가 뭐 있다고 그러는데 하루 차이에 하루 차이. 예. 그러니까 예. 친하게 지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죠? 6월 14일, 6월 15일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뭐 극적인 타결이 나올 거다. 생일. 뭐 이런 그 보도도 웃긴 보도도 있던데. 생일 기념으로.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언제가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연락을 누가 지금 전화를 먼저 하냐. 그렇죠.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제 얘기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줬다. 무조건 자꾸 뭐 계속 숫자만 올리지 말고 협상단을 정확히 누구랑 협상해야 될지 무슨 내용을 바라는 건지 그다음에 우리 뭐 대만 관련된 거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시작해서 대충 가이드라인이 줬습니다. 중국에서는. 근데 미국이 재밌는 건 중국한테 압박은 하는데 뭐 해달라는 게 없습니다.
그거 사람 좀 그거 하죠. 협상하자는데 상대가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트럼프 협상 전략일 수도 있는데 모호하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근데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얘기했죠. 우리나라 측에서 그러니까 한국과 한국, 미국은 예. 미국에서 한국에서 요구하는 거는 알래스카 해달라. 그다음에 예. 우리 그 주한미군 관련돼서 방위비 분담금 너 한 10배 더 내. 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네. 중국한테는 정확하게 뭘 하라는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이 난처한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예, 근데 지금 이제 서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이고 결국에는 이제 무역이 중단돼서 한 달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악소리가 나오겠죠. 어디서든지 간에 중국에서도 나올 거고 네. 미국에서도 나올 겁니다. 근데 중국은 누르는 나라고 미국은 분출하는 나라죠. 민주주의와 이런 독재 국가가 싸우면 민주주의가 집니다. 점잖은 쪽이 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조금 지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급하다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78%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2,428포인트로 집계됩니다. 코스닥도 0.4%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69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54,600원, SK하이닉스가 지금 0.5%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73,100원. LG에너지솔루션 0.2%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42,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도 역시 보합권 예상됩니다. 기아가 2% 하락 출발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에서는 82,300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0.38%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2%가량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76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제 상승분 또 하루 만에 좀 반납하는 형국이고 HD현대중공업은 0.9%, 1%가량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35만 6,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최근에 2거래일 연속 주가 좀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1%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6만 2,500원. 에코프로비엠 지금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HLB는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5천 원. 에코프로는 1.4%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7,350원. 레인보로보틱스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휴젤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33만 2천 원. 클래시스가 1.5% 상승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63,700원. 리가캠바이오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파마리서치는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5만 7천 원. 코롱티슈진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어제 국내 증시는 뭐 사실 먼저 좀 매를 맞은 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낙폭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는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어떤 뭐 어떻게 보면은 악재가 될 건 호재가 될 건 네. 재료의 성격 자체가 네, 새로운 건 현재 없잖아요. 없죠. 예, 계속해서 네. 관세, 무역 네. 전쟁 뭐 그런 상황에 서로 이제 여기서 아직까지 막 체중 실린 펀치를 주고받는 정도는 아니고 네. 막 그런 상황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한번 크게 변동성 한번 확대를 우리가 4월 초에 경험했고 예. 지금 상황이라면은 그래도 뭐 오히려 야간 선물보다도 오히려 더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양상이네요. 뭐 미국 지수선물 흐름도 좋고 해서 그런지 그런데 어쨌거나 뭐 달러는 약세고 이 부분이 언제는 뭐 환율만 꺾여서 원화 강세로 가주면은 금방 외국인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만 그렇지도 않고. 하나도 뭐 맞는 게 없어 보면 시장. 금 가격은 또 지금 고공행진이고 네. 다시. 예. 거기다가 또 이란 뭐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명분 쌓는 기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란을 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핵 협상이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자꾸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고 아니 지금 이 대표님 네. 이제 우리 수급 쪽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4월 2일 날 미국에서 그 관세 발표가 있었고 그럼 우리 4월 3일부터 어제까지 어떤가 싶었더니
뭐 코스피만 살펴볼게요. 외국인이 8조를 팔고 개인이 한 5조 가까이 사고 기관도 2조를 샀는데 그중에 기관은 보니까 연기금이 1조 6천억을 샀는데 금년 들어서는 보니 외국인이 현물만 봅니다. 15조 5천억을 팔았고 개인 3조 5천억 사고 기관 5조를 샀는데 뭐 기타 법인도 많이 샀네. 6조를 샀으니까. 네. 그런데 연기금이 5조 5천억 금년 들어서 네. 이게 처음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하도 작년에 우리가 많이 빠져놓으니 연기금에서 채워야 되는 어떤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주식 부분이 저절로 줄어들었고 네, 맞습니다. 이걸 메우는 차원에서라도 연기금은 들어왔다. 네. 얼추 다 채워지지 않았나요? 아직 계속 사고 있는데. 지금 작년 11월까지 통계만 나와 있던데 연말까지 네, 네. 예, 그 통계를 보면 한 비중이 한 11%, 예. 11.5% 예. 정도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좀 나와 있고요. 올 들어 산 것까지 하면 한 13%까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거 비중이잖아요. 비중이기 네. 때문에 이제 뭐 그 안에 채권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 주식도 들어가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해외 주식이 한 35.5% 정도였습니다. 예. 해외 비중도 또 줄어들었겠죠. 아 그렇겠네. 네. 평가 금액이 네, 예, 네. 작년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했는데 예. 뭐 일부 뭐 매도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작년에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 주식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예. 그다음에 비중이 줄어든 한국 주식을 일부 산다. 예. 라는 게 이제 톤이었고 올해 또 많이 샀으니까 더 많이 너무 많이 지금 늘린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이걸 팔면 어떡하지? 뭐 이런 예.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사는 거는 그렇게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좀 사는 걸로 보이고요. 비중 자체를 더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좀 튀어도 결국에는 다시 또 비중을 한 11%에서 12% 사이로 맞출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물론 그러면 또 파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다른 게 올라가면 비중이 줄겠죠. 그럼 미국 주식은 안 살까요, 다시? 지금 사고 있겠죠. 그렇죠. 지금 사면 또 더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장기 투자기 때문에 예, 급락이 나오거나 어느 정도 이제 기준선을 밑으로 하회하면 또 사는 거고 최근에 뭐 채권도 사실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아마 좀 비중이 좀 이렇게 뭐 그걸 보는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매수 중단하게 되면 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러고 나면 연기금이 매수 중단하는 정도 시기가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나요? 시기가 다시 외국 연기금이 어느 정도 매수가 중단이 될 시점이 되면 예.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들 그래요. 지금 우리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아 예.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오히려 팔았죠. 그렇죠. 들어와서. 예. 공매도도 오히려 더 늘어났고. 예. 근데 최근에 급등하는 중소형주들 보면 공매도 과다가 걸리면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예. 공매도가 쇼스퀴즈 나오면서 더 예.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물론 공매도에서 성공한 데는 지금 2차 전지 정도밖에 없고 대부분은 다 제약바이오는 실패했고요. 펩트로는 공매도 과다 걸리고 나서 상한가 같습니다. 아, 펩토론 시세가 약간 공매도 후유증도 있나요, 거기에? 그게 이제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이제 위로 이제 누군가 올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못 버티고 또 사야 되니까. 예, 쇼커버리지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못 버티고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나오는 거죠. 네. 공매도 치는 쪽에서는 네. 그런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저는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간을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선물 흐름만 보시는 게 맞다. 아직 선물? 예. 선물은 뭐 샀다 팔았다 해서 요즘. 근데 그냥 그날 사야 올라가는 거고 그날 사면 그날 오르는 거고. 예, 뭐 사다가 팔면 빠지고 어제도 보면 한 11시쯤부터 갑자기 선물을 급격하게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수급은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은 거의 의미가 없다. 네네. 외국인들의 현물은 거의 예, 그리고 기타 법인 뭐 많이 사셨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하는 게 제일 크겠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은 아직은 외국인들은 현물에 대한 수급은 그닥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있는 비중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든지 또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마 연기금과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추세 하락일 때는 잘 안 삽니다. 아 오히려. 네, 오히려 올라갈 때도 사죠. 아 외국인이 사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외국인이 알고 사서 있는데. 올라가면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은 개인들이 더 사서 올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꼭지는 개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예. 지금 개인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지금 많이 떨어질 사시는데 때 많이 사요. 요즘 많이 개인 사시는데 투자자분들은. 예. 꼭 성공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려면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이 떨어지는 장에서 개인들이 사서 바쳤고 네. 그래서 장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외국인들이 바보같이 뒤늦게 사줘야 성공하는 건데 개인들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아마 스타트를 시켜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타트를 예. 한번 땡겨주고 예, 지금 이번에는 현재 기관들이 좀 받쳐주고 외국인들이 좀 추세를 만들고 개인들이 고점을 만드는 근데 형태로. 그것도 가야 아무 때나 명분 없이 뭐 모멘텀 없이 하기는 그렇잖아요. 뭐가 네. 이렇게 말이 돼야 근데 이제 항상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 올해 최악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최악일 때 항상 주가는 더 갔다. 네, 그럼 그 얘기 저희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17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주요 반도체주들이 줄줄이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ASML 실적이 좀 미스가 됐고 여기에다가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H20 대중 수출 규제 소식, 수출하려면 라이센스를 받아야 된다는 소식에 한 55억 달러 분기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고 그에 따라 주가 좀 많이 떨어졌고 AMD까지도 그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사실 어제 오후에 좀 낙폭이 확대되면서 좀 먼저 좀 매를 맞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은 보합 출발입니다. 미증시, 뉴욕 증시 대비로 상당히 좀 선전하는 모습이죠. 코스피가 강보합권으로 2,451, 코스닥 다시 한번 700선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 또 코스닥 700선 좀 지지가 되는지 여부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2,450선 지지 여부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올라갑니다. 0.5% 상승입니다. 54,9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1% 떨어집니다. 17만 2천원. LG 에너지솔루션 0.7% 상승합니다. 34만 5,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59% 오름세로 102만 9천원. 현대차도 상승합니다. 18만 2,900원이고요. 기아도 올라갑니다. 8만 5천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이고요. 셀트리온 1.5% 상승하면서 16만 1,5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78만 6천원. HD현대중공업 1% 상승세 이어갑니다. 35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오늘 1.6% 상승합니다. 지금 37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 반등 보여줍니다. 98,000원. HLB가 많이 올라갑니다. 4% 이상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나흘 연속 상승세고요. 5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매수 주문 들어오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지금 강보합권으로 48,1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0.9% 상승합니다. 27만 5천원에 거래되면서 하루 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휴젤 1.3% 상승합니다. 33만 6,500원, 이거래일 연속 상승세고요. 클래시스도 1% 올라갑니다. 63,400원이고 리가캠바이오가 2% 이상 올라갑니다. 리가캠바이오가 10만 7,100원, 사흘 만에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도 상승 중이고요. 코오롱티슈즈는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보겠습니다. 조선주 확실히 좋아요. HD현대중공업이 지금 2%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36만 1,0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1.7% 상승하고요. HJ중공업도 1.9% 강세고 한화오션도 0.5% 상승 중이고요. HD현대미포도 1.3% 상승하면서 13만 3,700원. 그리고 HD한국조선해양도 지금 1%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조선주 흐름 좋고 오늘 또 컨텐츠 쪽도 흐름 좋습니다. 컨텐츠 쪽에서는 지금 Y랩이 지금 11% 급등합니다.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요. CJ ENM은 강보합권, A스토리가 2.4% 상승 중이고 애니플러스도 2.8% 올라가고요. 캔버스엔도 4%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3,525원 선,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가 5% 강세입니다. 3,98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 M83 6% 강세 보여줍니다. 오늘 컨텐츠 쪽, 네이버 웹툰 쪽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빠르겠네요. Y랩 9% 강세, MBT, DNC 미디어, 미스터블루, 핑거스토리 모두 6%에서 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쪽은
현대, 로템이 2.9%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2.8% 상승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LIG 넥스원 소폭 오름세고요. AP위성이 3.9% 상승세, 인텔리안테크 7% 강세, 39,000원 선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파이버프로가 4.8% 올라갑니다. 방산주도 보셔야겠죠. 방산주 쪽에서는 이게 이제 우주항공 방산주가 좀 같이 엮여있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요. 방산주 쪽에서는 휴니드가 2.9% 상승 중이고요. 사면도 4% 이상 올라가고 퍼스텍도 3%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루미르가 3%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화시스템도 1.5% 상승 흐름 보여주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소폭 내림세고요. 자, 그리고 오늘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성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 순매도입니다. 247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 120억 원 순매도고요. 기관 투자자가 362억 원 매수 우위, 금융투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사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156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 152억 원 순매수, 기관 21억 원 매수 우위고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는 삽니다. 지금 1,500계약 넘게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간밤 달러 인덱스 다시 100 밑으로 좀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오늘 달러원 환율 10원 70전 하락한 1,41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환율 좀 많이 떨어지네요. 예. 예. 환율 진짜 달러 많이 떨어지네요. 네, 예. 달러원 환율. 지금 근데 환율 떨어지면 외국인 사준다더니 아직은 안 사주네. 예. 그래도 코스닥에서 좀 사고. 일단 사고. 니케이도 강하게 출발하고 이게 이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미국장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아시아장이 통상적으로 아침에 시작할 때는 아야 하면서 시작하는데 네. 지금은 약간 무시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이 약간의 차이는 어디서 나온다고 보세요? 일본도 어제 선반영을 좀 선반이요? 네, 좀 했고요. 어제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 시장이랑 거의 같은 시간대에 맞아요. 움직이니까 네. 일본도 어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다 빠졌고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재료를 갖다가 먼저 우리 그렇지, 아시아에서 그렇습니다. 반영한 거 아닙니까? 예. 시간대로 봤을 그렇습니다. 때.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재료는 이미 반영을 시켰다라고 보고 네. 나머지는 그냥 잡음으로 보는 거죠. 여전히. 나머지는 예,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엔비디아가 가장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거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보고 나머지는 이제 잠펀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결국에는 협상하지 않겠어? 물밑 협상 중일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기대를 또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어때요? 지금 예. 국내 증시하고 미국 증시하고 봤을 때 예. 좀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지금은 저는 아직까지 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고점 대비 한 25% 정도 조정받은 건데 네네. 그 최근에 하락폭이 컸을 때 대비하면 조정을 좀 더 받아도 되겠죠. 뉴욕 증시는 네. 나스닥을 중심으로 아마 빅테크 중심으로 아마 좀 조정이 빅테크. M7 중심으로 좀 조정이 좀 더 나올 걸로 보이고요. 뭐 아직 좋아질 만한 뉴스가 나올 게 없죠. 다 볼모로 잡혀 있는 애플, 테슬라 여전히 좀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단기 충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마 다음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 말할 정도까지만 되면 다행인데 그걸 말하지 못할 정도 되면은 엔비디아도 조정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러면 이제 사실은 지금 AI로 끌고 왔던 미국 시장이 지금 네. AI 뭐 데이터 센터도 지금 속도 조절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예. 결국엔 지금 호재가 나올 만한 게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연준의 뭐 푸실 텐데 파월 푸실 텐데 예. 문제는 그쪽도 지금 좋은 얘기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유동성도 지금 줄이는 부분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면 당분간 돈이 풀리는 게 아니라 돈이 마르고 있는 중이죠. 예. 예, 그럼 해외 지금 투자자들도 오히려 지금 돌아오는 역으로 지금 서학 개미들이 오히려 지금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네네.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환율이 조금 더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 달러 팔고 원화 사야 되니까. 네네. 예, 뭐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보면 지금은 오히려 미국장이 2% 빠지면 우리나라는 뭐 1% 이내로 방어를 하고 네. 한 절반 정도씩 반영하는 모습이 네.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도 그렇고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관세 전쟁 시작되면서 주도주로 지금 부상하는 섹터가 조선주예요, 조선주. 그렇죠. 예, 뭐 오늘도 흐름은 또 굉장히 좋은데 그럼 이제 반도체는 당분간 네. 조금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지금 뭐 내려두고 이제 급하게 조선주로 가야 사실 되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는. 반도체는. 예.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변동성이 네. 크니까 한 뭐 16만 원 밑으로 좀 16에서 15 정도 네. 찍으면 저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대 초반 빠지면 네. 저가 매수해야죠. 예. 그러니까 대주주분들이 반대 매매 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지금 주식 관련돼서 우리나라 주식은 거의 지금 대부분 바닥에 있죠. 현대차도 보면 주가는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여긴 되게 싸네. 아, 예, 그러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정신 예. 차리고 보면. 정신 예, 차리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나라까지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러면 지금 뭐 관세 정책 관련돼서 대응하느냐고 바쁠 거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이 기회에 사실은 뭐 사놓으시는 건 좋은데 급하게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 협상 들어간다는 얘기 나올 때 그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관세 피한다는 쪽 그럼 뭐 조선주 봐야 되냐? 네. 저 같으면 조선주는 이제 언제 팔아야 되냐 고민해야 되는 시기다. 아, 이건 이제 보유한 사람들의 보유하시는 영역. 분들. 예, 왜냐하면 이게 협상이 되면 조선주 좋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진짜로 협상이 됐는데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채로 끝나버렸다. 네. 그럼 조선주는 최악재입니다. 물동량이 줄어드는데 해운사가 배를 발주를 하겠나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과의 거래가 줄어들면 이게 가장 장기 노선이고 돈이 제일 되는 노선인데 이 노선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세계 물동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해운사가 열심히 발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조선주 막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만약에 결론이 그렇게 나버리면 네. 이 상태로 뭐 최악의 경우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조선주는 더 악재, 더 많이 빠지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조선주가 그래도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미국의 군함을 우리가 만들어줄 거야라는 기대감인데 법안 통과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법안까지 신경 쓸 여력이 아직 없다. 예, 예. 어쨌거나 이렇게 뭐 지수는 이렇게 솔직히 차트를 띄워놓고 보면은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게 뭐 네, 데일리나 위클리 정도에서는 이미 이동평균선들이 막 역배열 났고 이제 올라가려 하면 미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V자형을 만들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21선쯤 오니까 그냥 툭 막히고 우리도 그런 상황이고 그래 뭐 이제 2,480이 빡빡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매크로는 이제 봐봐야 의미가 봐봐야 없으니까. 의미가 없고 예측도 하기 힘들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 되긴 돼버렸습니다. 근데 요거는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오늘 질문지를 미리 검토하는 중에 야, 또 이 얘기가 또 나와. SK 이노베이션 자회사 SK M무브 여기가 뭐 상장 추진하고 있는데 거래소에서 제동을 걸었다. 네. SK 이노베이션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옛날 그 유공, 예. 저 기름 넣는 저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유소. 유공. 예. 그게 이노베이션인데 자회사 SK M무브는 뭐 하는 회사인데요? 윤활유 만드는 회사입니다. 윤활유 만드는 회사. 예. 자회사. 예. 그러니까 윤활유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은 이제 그 최근에 신사업은 우리가 이제 액침 냉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액침 냉각 용액이 물이 아니라 물을 넣으면 그 전기 제품에 물 넣으면 당연히 다 터지겠죠. 예. 그게 전기가 통하지 않게 그거를 해주는 그러니까 약간 기름 성분 비슷한 걸 만드는데 저는 액침이라서 처음에 사람이 침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예 푹 담근다 그래서 침인데, 예, 그래서 지금 이 SK M무브가 그 액침 냉각의 용액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핵심적인 회사고 아마 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ESS부터 시작해서 뭐 데이터 센터까지 지금 확장이 될 거거든요, 사업은. 예, 그것 때문에 아마 상장을 시키려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예전에 이렇게 쪼개기 상장해도 뭐라고 안 했기 때문에 계열사를 엄청 갖고 있죠. 막.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마지막으로 제대로 하신 분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LG화학이고 그 뒤로는 지금 계속 제동이 걸린다. 지금 SK 온도 문제고 SK M무브보다 사실 제가 볼 때는 SK 온이 더 문제입니다.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네. 상장을 못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돈을. 그렇죠. SK가 하이닉스는 잘 되고 있는데 이쪽이 조금 안 좋아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 주가 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주가 자체가 거의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바닥권인데 이 와중에 또 상장을 추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랑은 별로 상관없이 이제 뭔가 탈출을 해야 되니까 예, 이제 투자 받은 것들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압박에 아마 시달리는 신세계도 그렇고 지금 SK도 네, 그렇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SK이노베이션 주주들로서는 좀 안 좋죠. 그러네요. 요즘에 SK이노베이션 뭐 추천하시는 분은 제가 주변에서 못 봤습니다. 한 명도. 그게 상장돼 있었나 할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럼 국내 증시에서 매력적인 섹터는 뭐라고 보세요? 뭐 최근에 금융주 얘기도 나오는 게 이제 오늘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외국인들 사고 있고 최근에 왜 뉴욕 증시도 그렇지만 이제 금융 지주사들 실적 좋잖아요. 네. 뭐 그리고 이렇게 시장 떨어져도 거래량 자체는 또 활발하니까 이런 수수료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일단, 예대 마진도 있고. 뭐 지금 은행주보다는 증권 주식이 더 좋다, 증권사들이 더 좋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이 이제 시가 대비 한 7, 8% 나오는 증권사들이 좀 생겼고요. 최근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 강하게 쓰고 있는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주가가 우상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저는 금융주는 근데 사실 재미가 없죠. 예. 배당 받으실 거면 예. 들어가시면 되는데 지금 오히려 저는 거꾸로 역발상으로 지금은 오히려 바이오텍 회사들 보셔야 된다. 관세랑 상관없죠. 기술료를 관세를 매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미국은 다 관세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이센스 아웃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바이오텍 회사들 이제 로열티를 받게 되는 지금 유한양행이 올해 2분기부터 아마 그게 찍힐 텐데. 네. 그 외에 이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뭐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플랫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도 거기에 있다. 그래서 지금 펩트론도 지금 좋은데 따라서 지금 인벤티지랩도 오늘 16%씩 올라가 버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승부하는 회사도 오히려 지금 이게 될지 안 될지 뭐 제약 보유는 위험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불안한 상황 속에서 여기가 더 피난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어제부터 좋았는데 다시 보셔야 된다. 수출입 데이터가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3월 달에 지금 관세청 그 통계 자료 보면 미용 의료기기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수출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미용기기 뭐 같은 종목들도 어제 좋았는데 그게 다 지금 피해가는 거죠. 그나마 좋은 쪽, 그다음에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미국 의존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브라질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되게 고객을 다변화해놨기 때문에 국가를 예, 그래서 지금 여전히 좋은 흐름을 오히려 피해갈 쪽으로 좋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휴재 같은 경우 지금 막 외국계 네. 창구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런 이유가 또 있네요. 그렇죠. 야 이거 설화수가 메이시스에 들어갔네. 예? 아니 지금 매장 사진도 보니까 이쁘네요. 옆에 쟁쟁한 그 브랜드들하고 같이 해서. 예, 화장품 생각보다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아서 예전에 너무 고밸류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조심하는 거지 사실은 지금 굉장히 흐름은 좋습니다. 화장품 자체는. 어쨌거나 21년, 22년에 너무 오버했죠. 예, 올리브영 매출이 지금 뭐 4조가 넘어간다고 얘기 나오니까. 와. 요새 뭐 장사되는 데는 올리브영하고 다이소밖에 없다며요. 예, 두 회사가 지금 거의 한 매출이 4조, 뭐 3조 9천억 뭐 이렇습니다. 아, 참. 아마 메이시스보다 올리브영에 진출하는 게 매출 측면에서 훨씬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